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유턴한 시장. 자, 외인과 개인의 또 줄다리기 매매가 나온 시장. 향후 증시 방향성에 대한 진단 스튜디오에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저력 발휘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향후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도현정 부장님께서 먼저 대답해 주실까요? 애매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실은 그 대외적인 그 환경이 아니었다면 사실 코스피가 장중에 3,000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중 고점이 2,998포인트. 0.62포인트였습니다. 2포인트 앞두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밀려갖고 마이너스 전환이 됐다가 지금 종가는 2,950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란, 이스라엘 의 사태가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이게 오르던 이제 증시가 약간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란 쪽에서 한 1시 20분 정도 지나면서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전환으로 훅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정말 이런 영향이 아니었으면 오늘 3,000 찍을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운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런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내일 3,000을 돌파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외적인 환경이 없었으면 오늘 찍었다. 그러면 만약에 완화가 된다고 하면 아마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증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들어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수 3,000에 대한 의미는 지금 계속 뭐 PBR 1배, 1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막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우려감 그리고 조바심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지수가 계속 상승해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밸류에이션의 시대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3,000 이후부터는 우리 시장이 왜 더 상승해 가야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근거를 갖고 시장을 대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3,000 이상을 넘어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유동성이 풀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에서 대규모 이제 추경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고 또 민생 경제를 위해서 예산 편성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리도 인상해서 인하 사이클로 이제 접어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정권이 증시 친화적인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이 꽤 속도감 있게 저는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이 정권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신뢰로 이어지는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저 PBR주의에 대해서는 상장해 있을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저는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언급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 등 정책을 강하게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한국 증시의 저평가가 해소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애매한 구간은 맞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방향성은 틀린 것이 아니다. 상승 속도는 제한적일지언정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진단해 주셨고 근데 장시영 차장님 오늘 또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강했지만 여타 나머지 종목들은 체감 지수가 썩 좋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일정 총평 먼저 해주신다면. 또 뭐 최근에 시장 자체가 뭐 오늘이야 삼성전자가 올랐지만 네.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오르지 못한 것도 맞아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그동안에 상승의 결과물을 나타냈었을 때는 그 중심에 항상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삼성전자 없이도 사실은 이 최근에 어떤 상승을 이끌어냈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소외됐던 어떤 섹터들이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주사, 증권주, 건설주 이런 어떤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정부 정책의 어떤 기대감을 표현하는 어떤 종목들이었다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조선방산전력, 그다음에 원전 같은 주도주들은 여전히 수급의 어떤 강한 쏠림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로 만약에 지수 3,000을 돌파한다면 코로나 이전의 어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지수 상승의 어떤 각도라든지 그 힘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 지수의 어떤 차트를 각도로만 본다면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종목들, 그러니까 많이 솟아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과연 여기서 누가 더 사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 주식을 더 사서 더 끌어올려서 주식을 더 올려서 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게 되면 서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는 눈치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살 만큼 사서 먼저 팔려고 하겠죠. 뭔가 구실이 나온다든지 건수가 생기면 먼저 팔려고 하는 어떤 상황에 임박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분명히 시장에 노출이 한 번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시적인 어떤 조정은 반드시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매매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애매한 구간에서는 역지사지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도 살 수 있겠어?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도 팔고 싶어? 라고 할 때 뚜렷한 대답을 못하는 것이 모두의 마음이니 이럴 때는 조금 관망세를 가져가 보면서 조심스러운 매매 관점이 좀 유효하겠다. 앞으로는 좀 상승의 속도가 좀 제한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장의 특징은 반도체주들의 상승이었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오후장 들어선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자, 상승 배경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한 가지씩 좀 짚어볼까요, 도윤정 부장님? 네, 상승 배경 뭐 2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장에서 반도체 주식 주가가 좋았습니다. 특히 AMD 같은 경우에는 AI 칩에 대한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8%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런데 삼성전자가 AMD에 HBM3E 칩을 공급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제 밤에 이제 미장에서 지금 AMD가 급등한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 등 뭐 다른 반도체 주식도 주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IRA 세제 공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이제 호재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이제 산업 업체에 대해서 투자 세액 공제를 일시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공장 투자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기존의 25%에서 30%로 높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2026년 말까지 세제 혜택이 끝나는데요. 그 전에 신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좋았던 것 같은데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앞서서 이제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없이 우리의 지수 상승은 없었습니다. 이제 지수의 상승 이퀄 삼성전자의 상승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는데 지금 애매한 구간에서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의 상승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연관성에서인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에 대한 콜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약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계속 주시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오늘 좀 크게 오르면서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하긴 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와서 지금 주가가 이제 고가권에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HBM4를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HBM4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돌면서 결국에는 하이엔드 제품은 하이닉스에 이제 몰아준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하이닉스 주가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이제 저가형 그 AI 칩이 즉 퀄 테스트가 통과됐다 이런 얘기가 지지난주에 좀 있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오늘 그 레거시 반도체의 뭐 가격 상승 이런 데이터도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 반도체가 계속 이제 상승해 간다 이렇게는 조금 판단하기 어려워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세액공제, 지금 미국 상원이 반도체법 세액공제를 30%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속에 올랐다고는 하는데 되려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그 박스권을 그렇게 돌파하는 흐름을 또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자, 펩 기업에 분명히 이게 수혜가 되는 뉴스인데 이 뉴스가 그러면 호재는 아니었던 건가요? 일단은 건설비 자체가 사실 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데 네. 그 5%만 늘려줘도 뭐 수백만 수천만 달러 정도의 어떤 부담이 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호재는 호재네요. 호재는 호재입니다. 근데 기존에 어떤 이미 설비 투자된 부분들도 있고 새롭게 설비 투자된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장비나 소재주들이 더 수혜를 받아 수 있다라는 어떤 예측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장이 지어지면 그 공장에 새로 들어가는 장비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물량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네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재라든지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수혜가 좀 더 많았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종목들 위주로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6월에 심텍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수출 데이터가 좀 괜찮게 나오면서 종목이 최근에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기판 관련주들도 어찌됐든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장비단에서는 HBM 관련해 가지고도 결국은 기존의 어떤 레거시 디램의 어떤 반도체 시설 공장을 미국에 투자하지는 않을 거고 HBM이라든지 뭐 최첨단 어떤 반도체 시설 공장을 증설을 할 것으로 좀 늘릴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HBM 관련된 어떤 장비주들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전 중에는 한미 반도체가 조금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근데 오후 들어서는 하나비전이 또 치고 올라오는 급등하더라고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 두 종목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동진세미캠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좀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상향을 좀 그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 이 기술적으로 좀 지지를 해 나가면서 위로 이렇게 상방으로 좀 올려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연이틀 좀 좋은 수급이 이어졌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는 동질세미캠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저도 사실은 이제 도 부장님과 같은 의견인데 조금은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다라고 좀 보기가 최근 동안의 흐름이 그랬거든요. 하루 좋고 하루 안 좋고 하루 좋고 하루 안 네. 좋고 오늘 반도체가 좋으면 내일 2차 전지가 좋고 2차 전지가 오늘 좋으면 내일 반도체가 좋고 또 바이오가 좋았다가 반도체가 안 좋았다가 조방원은 이렇게 쭉 잘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박스권 탈출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끄는 지수의 어떤 상승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붙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장이다. 추가적으로 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또 삼성전자 대장주가 박스권을 얼마나 또 시원하게 돌파해주는지 여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인은 조방원을 샀고요. 외국인은 전차군단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주도주가 쉽게 죽지 않는 시장 속에서 주도 섹터 외에 조선, 방산, 원전, 뭐 어제는 전력까지 이런 섹터를 제외하고서 향후 3,000포인트 돌파를 위해서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추가적인 힘을 발휘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도현정 부장님은 어느 쪽 지켜보세요? 그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이 구간에서 누가 더 사줄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맞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약간 그 내용에 이제 부합하는 내용인 것 연장선입니까? 같습니다. 네네. 예, 수급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우리 지수가 상승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사에 근무하는 이제 애널리스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좀 물어보면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환율, 외국인 수급이 좋은 데 있어서는 환율도 좀 우호적이죠. 트럼프는 약달러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낙 강세 추세로 만약 가게 된다면 이제 그런 환경도 이제 외국인에게는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외국인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다른 자산으로 유출이 되었던 자산도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
이후에 지금 해외 주식으로 유출되었던 많은 증시 자금이 작년 내내 굉장히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미국 주식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는데요. 2024년 말일 대비 오늘까지 미국 S&P 500은 1% 상승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아직까지 상승을 못했어요. 지금 딱 그 수준까지밖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2024년 말 대비 지금 2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4월 9일 저점이었는데 저점 대비 31%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8% 상승을 했고 4월 9일 저점 대비 23%를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상승률이 덜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면서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는데 지금 우리가 냈다고 말씀드린 해외 주식 그 자금들이 어디에 투자가 많이 되었나 보면 미국 주식이 대부분이고요.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지수가 3,000을 넘어가면서 이제 국내로 다시 유입이 되게 되면 저는 코스피 상승세를 지금 낙이 따라잡을 것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ADR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 힘, 강도를 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한 종목을 하락한 종목으로 나눠서 백분율 표시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오늘 방금 제가 아까 이제 방송하면서 확인을 했더니 지금 코스피는 124%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124%는 과열이다라고 통상적으로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살짝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코스닥을 보시면 아직 10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도주는 계속 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3,000이 넘어가도 사실 뭐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성장성이 나오는 그리고 업황이 너무 전방 산업이 너무 이제 전방 환경이 이제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또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제 이런 주도 섹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스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종목이 많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테마들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뭐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뭐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런 새로운 테마들 우리가 이제 자세히 겪지 못했던 테마들이 훨씬 더 사실 상승률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바이오는 역시 바이오죠. 그러니까 좋은 바이오, 옥석 가리기에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좋은 그 수익률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올라야 하는데 바이오가 안 오를 수는 없죠. 네, 코스닥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해 주신 가운데 장시용 차장님이 주목하시는 향후 우리 시장을 주도할 섹터도 코스닥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 섹터입니까? 뭐 반반입니다. 반반이죠. 사실 저는 이제 섹터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화장품하고 엔터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를 올해 말까지 좀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존에 주도를 했던 지주사라든지 또 뭐 건설, 조방원 관련된 기존의 어떤 주도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너무 거칠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어떤 차익실현이라든지 기간 조정은 분명히 좀 필요한 구간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당장의 화장품과 엔터 그리고 호텔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꾸준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무비자 단체 관광객이 3분기부터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서울 시내 호텔 공실률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자고 나오는 어떤 그런 방도 없는 상황인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텔 관련된 종목들 유심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본 관광객 드롭백만으로도 호실적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 중국 관광객 유입에 따른 어떤 드롭이 증가한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가
이라든지 긍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 업종들도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엔터주들 역시도 그동안에 좀 닫혀있던 중국 시장이 좀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한일용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외 지역에서도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고, 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일본, 중국,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미국, 중동 등등 뭐 매출처가 굉장히 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매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화장품주들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뭐 기존에 좀 너무 급등했던 어떤 종목들을 쫓아가시기보다는, 만약에 선별적으로 좀 종목을 고르신다고 하신다면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포트에 담아 놓으시면 연말까지 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알령 해제가 기대되는 섹터 주목해보자, 연말까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짧게 들어보죠. 먼저 도윤정 부장님.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오늘 밤 이제 뉴스를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미국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이제 보시면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매도, 그리고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서두부터 이제 지금 시장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란 사태가 직접적인 악재로 인지를 했다면 매수 없는 매도만 있는 조정을 보였을 텐데, 그렇지 않다. 오늘은 그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직접적인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뭐 밤새 미국이 참전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참전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살짝 애매한 코스피 이 구간에서 뭐 신용을 좀 줄이시는, 뭐 아예 근데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신용을 줄이시면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식 섹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정이 나오면 다시 뭐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매수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영 차장님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 드린 것 같습니다만, 7월 9일로 예정된 관세 유예 기간 90일 이 시간이 금방 다가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종료가 되는데, 더불어서 이제 그 관세에 더불어서 최근 G7 정상회담에서 일본하고 캐나다 관세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에 대한 어떤 결과치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관세 부분의 영향과 관련해서 오늘 밤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시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이어서 이제 뭐 CPI라든지 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계속 이어질 것인데, 달콤한 시간들이 최근 동안 너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회색 코뿔소들에 대한 쟁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 네. 이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장도 오늘 경고음을 켠 걸 수도 있어요. 2포인트를 앞두고 3,000포인트 회복을 못하고 이제 유턴을 했으니까 여전히 불확실성 잊지 말아라는 경고음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보수적인 전략도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 도현정 부장, 유한타증권 장시용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